미국은 그 90년대하고 00년대 초반에 아주 큰 도핑 스캔들이 좀 터져서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보디빌더들이 여러분한테 가스레이팅을 하잖아요. 원래 보디빌딩이 약 쓰는 건데 미국에서는 다 하는데 어떤 새끼들은 거짓말도 해요. 합법이라고. 합법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도핑이 합법이면은 랜스 암스트롱은 왜 수백억짜리 소송을 쳐맞고 우승한 거 전부 박탈당하고 베리 본즈는 명예전당을 못 들어가고 이 X를 하겠어요. 벤 존슨이랑 걔도 다 박탈되고 이랬잖아. 기록 다 말살돼요. 합법인데 왜 그 지랄 하겠어. 뭔 같은 소리야.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보디빌딩은 왜 안 건드리냐. 다른 스포츠에서 약 쓰면은 개심 되는데 보디빌더 로니 콜먼은 왜 안 건드리냐.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보디빌더를 선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운동선수라고. 이걸 뭐 내가 보디빌더들을 뭐 깔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축구선수 축구 연습해. 축구 경기 시작하면 뭐예요? 축구하죠. 농구선수들 농구 연습해. 농구 경기 시작하면 뭐예요? 농구하죠. 보디빌더들 쇳덩이 X나 들어. 시합하면 뭐예요? 쇳덩이를 들어 올려야지 그게 운동선수지. 시합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역도 선수 연습할 때 뭐해? 역기 들어 올리게 하지? 역도 시합 나가면 뭐해? 역기 들어 올려. 테니스 선수 뭐해? 테니스 연습하지? 테니스 시합 나가면 뭐해? 테니스 치지? 보디빌더들 훈련할 때 뭐해? 쇳덩이 막 들어 올리고 시합 나가면 뭐해? 안티프라자야 뭐야 씨발. 운동선수가 아니라니까. 미인대회라니까. 이게 까는 게 아니에요. 미인대회야 진짜로. 미인대회.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대회라고. 미용대회라고. 그러니까 냅두는 거라고 그냥. 우리나라 보디빌더들한테 여러분이 가스레이팅 당해가지고 다 운동선수인 줄 알고 있잖아. 그냥 원래 보디빌더로 부르는 게 맞아. 운동선수가 아니고. 보디빌더라는 이름이 그래서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미인대회를 진짜 생각해보세요. 미스 유니버스, 뭐 미스 USA, 미스 코리아 이런 대회 생각해보세요. 미스 코리아들 대회 나가기 전에 뭐예요? 헬스장 가서 운동해요. 식단 조절해요. 보디빌더도 헬스장에서 운동해요. 식단 조절해요. 그리고 대회 나가면 뭐해? 보디빌더들 이러지? 미스 코리아는 뭐해? 똑같아요. 일반적인 스포츠가 하는 거랑 보디빌딩은 굉장히 다르고, 보디빌딩은 미스 코리아, 미스 USA, 미스 유니버스하고 똑같아. 대회하는 방식이. 근데 왜 운동선수냐고. 그러면 이한이도 운동선수지. 배우 이한이 씨도 그럼 국가대표 운동선수지. 미스 유니버스 4등인가 하셨죠 그분이. 운동선수 세계 랭킹 4등인 거야 이한이 씨가. 맞아? 아니잖아. 이한이 씨 미스 유니버스 나갈 때 하루에 5시간씩 운동했대. 계속 닭가슴살 먹고. 보디빌더랑 똑같잖아. 헬스장 가서 운동 하고 닭가슴살 먹고 똑같다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근육이 많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한위가 아니고 임마. 그분은 이제 능력 좋아가지고 20살 어린 아내랑 결혼하신 분이고 임마. 옷 욕심 많으시고. 이한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보디빌더들이 발작 버튼이 눌려요. 특히 약 쓴 보디빌더들. 내가 미인 되려고 약까지 썼나? 내가 미인 되려고 불법 스테로이드까지 썼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버리지. 보디빌딩 전국체전 있음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식 종목은 아니고 시범 종목입니다.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이 왜 없어졌나? 현재 이름을 날리고 있는 보디빌더들이 선생님하고 따르던 이 윗세대 보디빌더들, 2세대 보디빌더라고 불러요. 2세대 보디빌더 분들께서 약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시범 종목으로 강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인 거의 대부분의 운동 종목들은 시청이라든지 어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소속이 돼가지고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설공단, 대구광역시청 거기에 소속이 돼서 연봉을 꽤 많이,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 이상까지 연봉을 받으면서 이제 운동을 했고, 그 사람들은 운동선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는 행위가 미인대회에 나가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전국체전이라는 스포츠 경연대회 회의 정식 종목이었으니까 그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약을 하도 쳤어가지고 전국체전에서 강등이 돼버렸어요. 시청이나 뭐 시설공단 이런 데에서 선수를 두고 있을 이유가 없지. 전국체전 종목이라서 그걸로 이제 우리 홍보하려고 데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계약이 이제 거의 다 99% 계약이 다 날아가 버렸죠. 선생님들 선배님들 덕분에. 그래서 이제 3세대 보디빌더들이 사설대회를 뛰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전에도 사설대회가 없던 건 아니지만 전국체전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고 사설대회의 위상이 낮았던 시절이었지만, 사설대회는 도핑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해요. 왜 제대로 안 할까요? 옷간에 돈이 없거든요.
전국체전은 도핑 테스트를 카다에서 해줍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인가? 아무튼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그러니까 카다는 어디 소속이냐? 와다 소속입니다. 세계 반도핑위원회 와다. 그거는 올림픽 산하기관이고 거기서 도핑 테스트를 최신 기술로 주기적으로 합니다. 대회 나가기 전에 모이세요, 오줌 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식 등록된 선수들은 수시로 가서 피도 뽑고 오줌도 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기관 아저씨 같은 분들이 약물 의혹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격 혹은 확신에 찬 공격을 많이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설기관 아저씨는 몇 년 동안 전국체전 등록 선수로서 도핑 테스트를 수시로 엄청나게 받아왔어요. 몇 년 동안. 그 정도 카다의 도핑을 견뎌냈다. 이 사람은 내추럴로 보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설기관 보디빌더가 내추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설 대회는 도핑 테스트를 어디로 하냐면요. 미국의 어느 병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도핑 테스트 용지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멋있게 카다 아니면 와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호스피럴 뭐 이런 거 막 써 있어요. 뭐야 이래가지고 구글 검색해봤어. 병원이 뜨더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순천향병원 뭐 이런 데야. 거기에다가 이제 두당 얼마씩 돈 내고 그냥 도핑 테스트 받는 거예요. 사설에다가. 카다나 와다에 비해서 이제 기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런 데는 불시 도핑이 아니고 자 3등 안에 입상한 분들 이리 모이세요. 자 오줌 쏘세요. 네. 불시 도핑이 아니잖아요. 언제 도핑 테스트를 할지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 걸리면 병신이죠. 제 표현이 아니고 보디빌더들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의사쌤이 하는 건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나. 기계가 있어야 하지 임마. 의사 선생님 눈에 현미경 달려있냐? 의지력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 열정으로 안 돼. 그런 테스트는 의사가 먹고 판독합니다. 3번 참가자의 소변인가? 냄새 합격.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검출되었습니다. 떼돈 벌겠는데 이게 5번 참가자 오줌인가? 어우 쉣! 성장 썼다 이 새끼. 성장 호르몬 특유의 톡 쏘는 맛이 나. 아우 이 새끼 바로 박탈해. 떼돈 벌겠네 씨발 의사들. 그래서 이제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피하는 이제 방식을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 유명한 암스트롱, 뚜르드 프랑스라는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가혹한 스포츠 대회라고 생각되는,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한 14박 15일 정도 프랑스를 횡단하고 알프스 산맥까지 이제 올라가는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로드바이크 대회. 이제 거기에서 개미친 가 7번 연속으로 우승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동메달이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면 금메달, 은메달은 100%다. 이런 얘기가 있어. 도핑을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 기준에서는 유전자의 우열이 워낙 차이가 크니까 유전자가 좋은 사람이 내추럴로 유전자가 안 좋은 사람이 약 쓴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 정도 수준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전 세계에서 자전거 제일 잘 타는 새끼들 모아놨는데 7년 연속으로 1등을 해버린 거는 선 넘었지 이거는. 그래가지고 사실 암스트롱은 두 번째 우승하던 대회에서 도핑에 걸렸던 거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었는데 세계 자전거 협회에서 암스트롱을 부릅니다. 암스트롱이 작년에 우승을 했고 올해 이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변 테스트를 받았는데 걸린 거야. 그래서 암스트롱 불러가지고 야 암스트롱아 너 소변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왔다, 아나볼릭이 나왔다. 아우 새끼야 좀 적당히 쓰지 발 새끼야. 암스트롱이 어쩌죠? 우리가 말을 좀 맞춰야 돼. 이거 네가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궁뎅이가 짓물러가지고 연고를 바른 걸로 치자. 연고요? 연고 중에 스테로이드 연고들이 있잖아. 뭔지 알지? 스테로이드 들어가 있는 연고를 궁뎅이에 쳐발라가지고 소변에서 나온 걸로 하자. 우리 입을 맞추자. 응?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몇몇 기자들은 믿지 않죠. 다른 스테로이드거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하고 연고 같은 데 들어가는 스테로이드하고 다른 스테로이드예요. 아토피 같은 거 걸려서 스테로이드성 연고 바른 다음에 나 이제 약쟁이야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스테로이드야. 종류가 달라. 코티졸 뭐 아무튼 특히 어떤 기자, 이탈리아 기자 한 명이 암스트롱을 개같이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봐도 암스트롱이 미국 개 이거 약쟁이 인데 안 걸리네. 내가 잡아야지 하고 암스트롱을 진짜 무슨 부모 죽인 원수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닌 기자가 한 명이 생겨요. 그 기자 때문에 암스트롱이 이제 대가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 걸리고 이거 약을 빨지?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의 뭐 어떤 의사를 만나요. 그 의사는 이제 하라는 치료는 안 하고 스테로이드 이런 거 연구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찔러주고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였는데 약물 디자이너인 그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걸리지 않는 약물을 쓰면서 우승을 몇 번 하고 그래도 계속 우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고 또 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생활도 자꾸 이제 도찰도 당하고 막 이래 훈련도 막 와가지고 쳐보고 이러니까 약을 찌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엉덩이 찌르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만든 기술이 자가수혈 도핑입니다. 대회 나갔을 때 이동 중 고속버스 안에서 자기 피를 수혈을 받아요. 내가 몸에 피가 100리터가 있어야 되는데 수혈 받아서 한 120리터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전거 대회를. 그러면은 적혈구 숫자가 120%가 되니까 남들보다 지구력이 훨씬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번도 우승을 헤쳐먹고 그렇게 도핑을 하고 우승을 7번을 처하고 사이클 황제로 자기 커리어를 마감할 수 있었어요. 끝낼 수 있었는데 갑자기 통수를 쳐맞습니다. 누구한테? 동료한테. 뚜르드 프랑스는 혼자서 나가는 대회가 아니고 5명인가 6명 팀을 이루어서 나가야 하는 대회예요. 1등은 개인으로 가리지만 갑자기 동료 한 명이 저기요 저 사실 약 썼습니다. 약? 그 약? 네, 그 약이요. 너 도핑 안 걸렸잖아. 안 걸릴 수밖에요. 나 치밀하게 썼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새끼가 쓰라 그랬어요. 손가락 끝을 봤더니 암스트롱이 있는 거지. 암스트롱 놈이 약 쓰라고 했다고. 동료 한 명이 꼰질러 버려요. 미디어에다가 기자들한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아름답게 은퇴를 딱 했는데 어떤 새끼가 그 은퇴한 새끼 새끼라고 그 새끼가 나 약 쓰게 강요했다는 거야. 뭔 얘기야 이랬는데 자기는 원래 약 안 쓰고 그냥 나갈라 그랬대. 어차피 우리 팀의 에이스가 아니야 나는. 우리 팀 에이스는 암스트롱이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 팀이 우승하면 암스트롱이 1등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잘 달려도 나는 우승 못하니까 약까지 쓰고 싶진 않아. 나는 섹스를 좋아해. 그래서 안 쓰고 싶은데 암스트롱 놈이 약 안 쓰는 새끼는 우리 팀에서 못 달린다. 스트롱아 나 그냥 안 쓰면 안 될까? 나는 안 돼. 다 같이 써야 돼. 그래야 새끼 너 어디 가서 통수 안 치지 새끼야. 암스트롱 약속 소유 안 하지. 너도 써야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고 암스트롱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나와서 고백을 해요. 나 웃기지 않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세원 쇼나 유키즈 온더블록 나와가지고 그걸 고백을 했어 나중에. 운동선수 가 나와가지고 자기 약물 쓴 사실을 유키즈 온더블록 나와서 얘기했다니까. 유재석 아저씨가 아우 뭐 7번 자전거 세계대회 우승한 암스트롱 씨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 불법 약물 사용자입니다. 유키즈 온더블록에서 갑자기 얘기함. 아무튼 그래서 팀에서 통수 친 새끼가 워낙 세세한 디테일까지 자백을 하고 정황상 그런 거 같으니까 그리고 한 명이 통수 까니까 또 한 명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 맞다. 그 팀에 있다가 나온 앤데 그 사실 맞다. 나도 썼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안 쓰면 대가리 깨버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암스트롱은 오프라 윈프리 쇼 우리나라로 치면 유키 존도 블럭 나가서 뭐라 그랬냐. 저는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미국에 있었을 당시 내추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단거리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도 할 정도로 저는 유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회 중 가장 권위가 있다는 뚜르드 프랑스를 위해서 미국 우편에 협찬을 받고 미국 우편 US 포스트 달고 나갔지만 저는 첫 번째 대회에서 예탈을 했습니다. 예선 탈락. 미국의 자전거 왕인 내가 유럽에서 예탈을 하다니 What's going on? 그래서 나는 나의 훈련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탈리아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냉장고에서 약을 꺼낸 다음에 엉덩이에 주사를 찌르고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죠. 이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집에 가야겠다. 그날 저는 약쟁이가 됐습니다. 누가 저를 지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약물에 만연한 스포츠 업계 피해자입니다. 이 지랄을 했다가 이제 욕을 처먹고 모든 명예와 모아놨던 부도 상당수를 잃게 됐습니다. 역시 미국은 소송의 나라죠. 소송을 존나 당했어요. 그 스폰했던 업체들이 니 새끼 때문에 우리 이미지 안 좋아졌다고 소송을 존나 당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거의 다 잃었다고 해요. 뭐 얼마나 잃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죠. 암스트롱 고환암 걸렸었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암스트롱이 약물 사용 전에 고환암에 걸렸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얘는 뚜르드 프랑스 뛰기 전에 미국에서부터 약을 빨았을 거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고환암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잖아 사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세포도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근육세포만 골라서 근육세포 커져라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에 있는 모든 세포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포를 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도 커져. 그래서 암으로 죽는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이 많은 게 스테로이드를 써서 부작용으로 암
암세포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암세포가 생기면은 우리 같으면은 빨리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뭐 용종이 있네요. 막 약간 요런 것들 있잖아. 요런 것들이 존내 커져 버리는 거야. 근육 커지듯이. 어쨌든 그래서 암스트롱도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빨았네 이런 의심을 받고, 요거는 뭐 확정적인 그런 게 없고요. 고환이 본인 말 맞다나 레몬만해졌대요. 레몬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고환을 하나를 제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는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여러분 CF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나이키 CF 이런 CF 다 만들어졌거든요. 암스트롱. 그것처럼 인간 승리의 대명사가 됐었어요. 암스트롱이 그때 고환암을 이겨낸 사이클 선수 해가지고. 근데 그랬던 끼가 알고 봤더니 치팅을 썼다. 이게 문제인 거야. 시험이라고 치면 컨닝을 한 게 문제인 거야. 그럼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스테로이드나 불법 약물들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선수 보호, 두 번째는 공정함. 암스트롱은 이 공정성을 해친 사람인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고, 미국에서 아나볼릭 보디빌더들이 지탄을 많이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공정함이 오히려 있기 때문이죠. 왜? 다 빠니까. 론이랑 제이 둘 중에 한 명만 빨았으면 공정하지가 않은 건데, 론이랑 제이 둘 다 빨았기 때문에 공정함에 사람들이 지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디빌딩은 원래 약물을 쓰는 거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 선진국들은 불법 약물에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새끼들 그냥 하게 냅둬. 저희 뭔데, 보디빌딩이 뭔데, 유명하지도 않은데. 만약에 어느 미식 축구 선수가 불법 약물에 걸렸어요? 난리 나요. 야구 선수가 걸려요? 난리 나요. NBA 선수가 걸려요? 난리 나요. 르브론 제임스는 약물 걸린 적도 없는데 마이애미 뛸 때 불법 약물 사용 의심을 받았거든요. 턱주가리가 커졌다고. 그 의심만으로도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르브론 제임스 퇴출시켜라, 저 새끼 우승한 거 다 없애라, MVP 다 박탈해라, 이런, 저 새끼는 마이클 조던 똥때만도 못하다, 막 이런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확정된 것도 없이 의심만 받았는데도. 미국이든 유럽이든 나발이든 불법 약물에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근데 후진국 중에서는 좀 있어요. like 러시아, like 중국. 중국이 물론 경제적으로는 대국이고 러시아 대국이지만 걔네들은 마인드가 후진국이잖아요.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도핑을 했죠. 올림픽에서. 그래서 올림픽에서 한 번 퇴출을 됐어요. 다음 올림픽 러시아 못 나옴. 그러면 저희는 ABC라는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너네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 어느 나라가 국가 단위의 불법 도핑을 한 거야. 그래서 제재를 받은 게 다음 올림픽 니네 못 나옴 이거 했어. 근데 그 러시아 끼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럼 저희는 러시아 대표가 아닌 ABC라는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팀 ABC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IOC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인정! 재밌어. 야, IOC도 재밌어. 거기도 어차피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니까. 경정이고 나발이고 국가적으로 도핑을 해가지고 다음 올림픽 나오지 말라고 판결을 내린 새끼들이, 그럼 저희는 러시아 국가대표들이긴 한데 러시아 이름 말고 ABC라는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국기 비스무리하게 그림도 하나 그릴게요. 그러고 이제 실제로 이름이 ABC는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이름으로 나왔죠. 러시아가 저저번 올림픽 때. 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포츠 볼 때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ROC 맞는 것 같다. ROC로 나왔었죠. 요거 잠깐 볼게요. 돈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클 선수 되기 대 고자 되기 둘 다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불법 약물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게 디테일한 사실에 좀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으니까 재미나게 보셔도 되세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 불법 약물이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대학 스포츠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NCAA라고 하잖아. NCAA 뭐 농구도 있고, NCAA 축구도 있고, NCAA 뭐 미식 축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NCAA가 뭐 전미 대학 리그 뭐 이런 거야. 전미 대학 미식 축구 리그가요, 유럽 그 4대 리그 있죠. 그거 하나하나씩 하고 맞짱을 뜹니다. 이 오가네로만 봤을 때 그 정도로 대학 리그가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어요. 돈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대학들이 좋은 대학 랭킹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수재들, 영재들, 천재들도 많이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운동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뭐 NBA 선수들도 거의 대부분 르브론 같이 고졸딸이 아닌 이상 유명한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장학금 이상의 뭐 베네핏 같은 걸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고,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NBA에서 뛰지 못하더라도 대학교 때 이름을 날리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의 굉장한 복, 영광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KBL의 용병 선수들 중에서 심지어 NBA를 경험해봤던 선수들조차도 자기는 대학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를 우리 주에서 우승시켰던 거 막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국 선수들한테는 그 정도로 굉장히 영광적인 경험이라고 하고, 그래서 미국의 미성
미성년자들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걸 찔러버리는 거예요. 불법 약물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아이스 하키도 되게 인기 많은 거 알죠? 고등학생 아이스 하키 선수였는데 장학 선수로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인데 어느 중요한 경기가 열렸는데 그 경기를 대학교 감독이 보러 온 거야. 그래서 그날 경기를 잘하면 자기는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 내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근데 내일이 경기인데 오늘 훈련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퍽에 맞아가지고. 퍽이 딱딱하잖아. 아파서 이걸 잡지도 못하겠는 거야. 나는 관우가 아니야. 못 잡겠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한 줄 알아요? 손가락을 자릅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죠? 근데 걔한테는 내일 오디션과 다름없는 내일 경기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손가락이 이상하게 부러져 있었겠지. 그냥 똑 부러진 게 아니고 막 Z자로 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하키 그 스틱을 못 잡으니까 차라리 자르자. 자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른 줄 알아?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보면은 야쿠자 아저씨들이 손가락 자르는 법으로 옛날에 올려놨어요. 요새는 이제 다 잘려요, 그런 거. 검열이 심해져서. 근데 옛날 유튜브, 파이팅 있던 00년대 유튜브는 손가락 자르는 법 이런 걸 야쿠자 아저씨들이 올려놨어. 진짜 지걸 자르면서. 나도 봤어요. 야쿠자 아저씨가 전신문신한 돈가스 닮은 아저씨 나와가지고 난다고 그래야 이러면서 오늘 손가락 자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4번째 손가락이 없죠. 손가락 어떻게 자르는지 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제가 왼쪽 새끼손가락을 한번 자르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도 직접 봤어요. 혈액순환 차단시킨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자르더라고. 칼로 안 자르고 일자 드라이버로 눌러서 자른 다음에 지혈하는 것까지 알려주더라고. 그런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고등학생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깐만, 드라마에서 보니까 손가락 잘려도 얼음에다가 잘 넣어놨다가 병원 갖고 가면 붙여주던데? 아 맞다, 나 바본가? 왜 부러진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나 바본가? 잘랐다가 내일 경기 끝나고 병원 가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바보?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짤 좀 넣어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식합니다. 그 짤 좀 하나 넣어주세요. 실제로 야쿠자의 손가락 자르는 법을 유튜브로 검색해가지고 자기 부러진 손가락을 자른 다음에 아이스팩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리고 손가락 잘린 채로 경기를 뜁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냉장고가 고장나서 손가락이 녹아버려가지고 못 붙이고 이랬으면 정말 영화적이겠지만 그렇진 않았고요. 하키를 할 때 장갑을 끼고 하는 거 아시죠? 엄청 두꺼운 장갑. 장갑이 더러워서 손가락이 감염이 돼가지고 손가락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잘린 손가락만 아이스팩에다가 잘 넣어놓으면 뭐하냐고. 여기가 감염이 됐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아니 씨발 여기도 그러면 잘 했어야지. 장갑도 새 걸로 사고. 아니 생각을 해봐라. 그럼 여기가 지금 잘려서 상처가 나 있잖아. 그러면은 뭐 소독 잘하고 그래도 사실 안 붙었을 것 같긴 한데 소독을 잘하고 장갑도 새 걸로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새 장갑 낄까? 아니야, 내 럭키 장갑, 마이 럭키 글러브, 내가 5년 동안 꼈던 내 럭키 글러브, 씨발 땀 냄새 오지게 나는 거, 씨발 그거 끼고 2시간 동안 하키하고 3피어리드쯤에 손가락에 감염이 돼가지고 손가락이 썩어서 잘려져 있던 손가락을 붙이긴커녕 조금 더 잘랐습니다. 감염된 데를. 씨발 이걸 웃을 일이 아닌데. 이제 언럭키 글러브. 손가락 자르는 능지한테 뭘 기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그 친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냐고. 우리가 지금 사실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언제 그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사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냐고. 그러면 심지어 그런 애도 있는 판국에 미국의 그 마초즘, 그 다음에 약간의 저지능 이런 것까지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장학금 받고 가기 위해서 중학생 때 약물을 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 명이 죽어요. 약물 과용으로. 심장마비인가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쓰는 것도 그럼 걔들은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유튜브. 스테로이드 쓰는 법 해가지고 소독하는 법, 주사기에 약물 넣는 법, 엉덩이 찌르는 법, 이것도 다 유튜브 보고 하다가 제 기억에는 아마 우리로 치면 중3이었던 애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났고 뉴스에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우리 아들이 미식축구를 너무 사랑했고 뭐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뭐 운동하기 위해서 뭐 그걸 했던 것 같다. 근데 뭐 약도 막 오래되고 막 이랬고 막 주사하는 방식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심장마비 죽었다면서 막 슬퍼하는 거를 막 방송에 한번 나간 거야. 전국 방송에. 미국도 우리처럼 막 냄비 막 그런 게 되게 심해요. 미디어에서 난리가 납니다, 미국이. 아니 씨발 건강하자고 하는 스포츠인데 그걸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학생이 불법 약물을 구하게 된 건지
씨발 밝혀내라. 다 씨발 문재인 탓이다 막 이게 나온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마약 단속국 있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그 미국. 거기가 불법 스테로이드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아이디는 존나 무서워 진짜. 니들 뭐 시카리오 뭐 이런 거 봤지? 존나 무서워 거기는. 마약 단속국은 진짜 개 무서워요. 씨발 그냥 현장 사살해버리고 막 이러잖아. 아 DEA야? 미안하다.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인데 로니 콜먼이 그때 얘기하죠. 자기가 98년도에 DEA에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약물 어디서 구했냐, 어떻게 쓰냐, 얼마냐 쓰냐 이런 거를 와서 조사를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다 하고 자기는 아무 뭐 없이 그냥 풀려났다. 약물 쓰지 말란 말도 안 하더라.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원래 쓰던 대로 그냥 계속 썼다. 이렇게 로니 콜먼이 실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내 생각엔 이건 내 생각이야. DEA에서 나는 맨날 히로뽕 맞고 마리화나 하고 막 이런 새끼들만 잡았는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한 새끼를 잡으라는 거야. 뭐? 내가 지금 마약 단속반 에이스 반장인데 갑자기 날 부르더니 야 아나볼릭 한 새끼들 잡으라는데? 그게 뭔데요? 그 뭐 근육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있대. 그거 잡아와. 그걸 왜 잡아요? 아 몰라. 뭐 TV에서 지랄을 하잖아. 성렬이가 하라잖아. 저 아나볼릭 잘 모르는데요? 야 그 스테로이드 왕 있잖아. 우리나라에 스테로이드 왕이 있어요? 로니 컬먼. 그거 가봐. 걔가 다 알려줄 거야. 아 그래요? 띠도 Hey Mr. Ronnie I'm going to your home. 딱 기다려. 가가지고 물어본 거지. 약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쓰고 얼마나 쓰고. 걔가 지식이 1 늘었습니다. DEA 반장.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쓰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일반인들 잡아다가 진짜 마약 한 새끼처럼 네 마약 어디서 구했어 하면서 대가리 총겨누고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유명한 운동선수를 우리가 조지자. 그러면은 그게 미디어를 타면은 큰 흐름이 생길 거다. 우리나라가 어차피 지금 마약도 못 잡는데 우리가 브레이킹 배드도 못 잡고 있는데 뭔 스테로이드를 잡어. 그 못 잡어.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끼들 다 아편하고 눈깔 풀려가지고 막 디트로이트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나볼릭 그걸 뭘 잡고 있어.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선수 유명한 새끼를 잡자. 누구 잡지? 일단 그때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없을 때예요. BLM 운동이 없을 때야. 흑인의 인권이 처참할 때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마약 단속국 입장에서는 일단 흑인 잡자. 흑인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백인 좀 그래. 흑인 잡자. 흑인 중에 누구 잡지? 그 싸가지 없는 새끼 있잖아. 누구? 그 있잖아. 그 홈런 잘 치는 새끼. 베리 본즈. 예. 베리 본즈 바로 잡죠. 베리 본즈는 진짜 억울할 만해. 타겟 수사야 이거는. 이거 뭐라 그러지? 표적 수사냐? 요게 그때예요. 그때